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를 시설할 때 특고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킬로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단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지 않으며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옥내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용 전압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옥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100kV 이하이며 이 케이블 트레이 배선에 의할 경우에는 35kV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100kV가 되겠네요. 시가지에 시설하는 154kV 가공 전선로에는 지락 또는 단락이 발생한 경우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즉 가공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발생했을 때 몇 초 이내에 요 몇 초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면 1초짜리가 있고요. 2초짜리가 있고 3초짜리가 있습니다. 먼저 1초는 시가지에서 100kV 초과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2초랑 3초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입니다. 특고압 보안공사.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 가공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발생하면 3초 이내에 차단이 돼야 돼요. 단 얘가 전압이 100kV 이상이면 2초 이내에 자동 차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발생했을 때 1초, 2초, 3초에 대한 내용을 이와 같이 암기를 해주셔라. 1초는 시가지의 100kV 초과시. 2초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 100kV 이상시.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 일반적으로는 3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2.9kV의 특고압을 저압 220에 380으로 변환하는 이러한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것 이외에는 시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전기로 등과 같이 큰 전류가 흐르는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발전소나 변전소 같은 곳의 소내용 변압기 되어 있고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 이게 뭐예요? 배전용 변압기가 되겠죠. 즉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 이런 게 해당이 될 것이고요. 35kV 이하인 변압기 중에서 특고압 측 권선과 저압 측 권선이 혼촉 사고가 발생하면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된 장치가 있는 것. 35kV 이하에서는 사고 시 자동 차단되는 장치가 있는 것 되고요. 100kV 이하인 변압기에서는 접지가 된 금속재 혼촉 방지판이 되어 있는 것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이런 것들은 특고압을 바로 직접 저압으로 변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사용 전압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 측 권선과 저압 측 권선 사이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 공사를 한 금속재 혼촉 방지판이 있는 것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선로 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고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즉 지지물의 종류를 보게 되면 직선형, 각도형, 일류형, 내장형, 보강형이 있는데 이 각도형 같은 경우에는 전선로 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답은 1번의 각도형 되겠습니다. 분기회로의 시설에서 저압 옥내 간선과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가? 단 분기점과 분기회로의 과부하보호 장치 설치점 사이의
배선 부분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 회로가 접속되어 있지 않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선이라고 보죠. 간선. 이 간선 보용 과전류 차단기가 여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얘를 P1 이렇게 된대요. P1. 자, 이때 분기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이제 분기선이에요. 분기선. 이 분기선 같은 경우에도 이 분기선을 보호하기 위해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얘가 P2가 되겠죠. 원칙적으로 얘의 거리는 이 간선으로부터 3m 이내에 시설해줘야 됩니다. 이 P2라고 하는 것은 간선으로부터 3m 이내에 시설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얘가 P1이라고 하는 애가 이 분기선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해도 얘가 그 단락사고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면 여기에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P1이 단락사고를 보호할 수 있다면 이 P2의 거리는 임의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문제에서는 P1이 얘 단락사고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P2라고 하는 애는 즉 분기선 보용 과전류 차단기는 간선으로부터 3m 이내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금속재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이다. 괄호에 들어갈 수치로 알맞은 것은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대지라고 보고요. 이 땅에 이렇게 수도관이 지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수도관이다라고 보죠. 그럼 이 수도관이 대지와의 저항값이 3옴 이하이고요. 요 직경이 75mm 이상이면 접지극으로 이렇게 얘를 쓸 수 있다 이거죠. 뭘로? 접지극으로 수도관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75mm 미만인 수도관도 있겠죠. 이렇게. 얘의 직경은 75mm 미만이에요. 근데 여기도 접지극을 쓰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75mm 이상인 곳으로부터 5m 이하의 부분에는 요 접지극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 5m를 넘는 요 부분에 접지 저항값이 2옴 이하이면 이 부분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때에 대한 규정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수도관의 접지 저항값이 3옴 이하이면서 75mm 이상이면 얘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관이 75mm 미만인 경우에 이 75mm 이상인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mm 미만인 곳의 접지 저항값이 2옴 이하이면 이 5m를 넘어서도 얘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문제의 내용을 여기에서 보면 접지선과 금속재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찌름 75mm 이상인 금속재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찌름 75mm 미만인 금속재 수도관의 그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나
여기에 접지국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나 여기를 접지국으로 쓸 수 있다. 다만 금속재 수도관로와 대지 간의 저항치가, 즉 전기 저항치가 2옴 이하인 경우에는 이 분기점으로부터 5m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단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동일한 지지물에 위에는 고압이 지나가고요. 아래에는 저압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동일 지지물에 고압과 저압이 같이 지나갈 때 요 둘 사이에 이격거리가 얼마이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고압과 저압 간에는 0.5m 이상 이격시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압선이 뭐 케이블로 되어 있다. 그러면 0.3m 이상으로 됩니다. 문제에서는 뭐 케이블이다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고압과 저압 간에는 0.5m 이상 되어야 되겠죠. 관련된 표를 보게 되면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0.5m다라고 되어 있고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다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 되겠습니다. 지중전선로에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및 기타 중량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그러니까 지중전선로에서 이렇게 여기에 대지가 있고요. 전선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직접 매설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때 요 깊이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여기에 차량의 중량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1m 이상 해줘야 되고 만약에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0.6m 이상 해주시면 되겠더라. 보기에서 1m 이상 찾아보시면 1번 되겠습니다. 다음 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읽어보면 전차선로는 무선설비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전자파입니다. 전자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규정에서 살펴봐도 여기에 전자파라고 되어 있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원 공급기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 전원 공급기다라고 하는 것은 뭐 통신 설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대지라고 보겠습니다. 통신 설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이 통신 설비에 전원을 가해주기 위해 이러한 전원 공급기가 있을 겁니다. 이 전원 공급기의 규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얘네들은 지상으로부터 4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되며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 줘야 되고요. 도로와 인도 중 사람이 다니는 길 쪽으로 얘네들을 설치해 줘야 되며 외암은 접지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기주, 변압기, 전주 및 분기주 등 설비가 복잡한 개소에서 시설할 수 없다. 즉 설비 복잡 개소의 전원 공급기를 얘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예외로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원 공급기 시설 시 통신사업자는 기기 전면에 명판을 부착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높이는 4m 이상, 누전 차단기 시설해야 되고요. 인도 측으로 설치하며 접지공사 하라. 만약에 얘네들이 설비가 복잡하면 시설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둔다. 또한 명판을 붙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보면 설비 복잡 개소에는 전원 공급기를 시설하라
하라. 이게 틀린 거네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 않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중성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y 결선에서 이 부분을 이제 중성점이다라고 하죠. 얘를 왜 접지하느냐?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 살펴보면 보호계전기의 동작 확보, 이상전압, 억제, 대지전압의 저하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다시 보호계전기의 동작 확보, 이상전압, 억제, 대지전압의 저하. 그래서 보기와 살펴보면 관련 없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 중 발열체의 시설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 발열체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대부분 이 발열체의 온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90%가 아니라 발열체는 무조건 여러분들 80%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발열체 80%. 그럼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발열체는 그 온도가 비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90% 아닙니다. 다 발열체 하면 80%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건조물과 전차선, 급전선 및 전기철도 차량, 집전장치의 공기절연 간격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는 정적 및 동적 최소 절연 간격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전기철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급전선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충전부라고 보죠. 그리고 전기철도 차량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전기가 이렇게 가해질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충전부와 건물, 예를 들어 건조물과의 이격거리가 있을 것이고요. 공기절연 이격거리. 그리고 급전선과 이 차량 간의 이격거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 이격거리를 얘기하는데 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차량이 움직일 때, 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관련된 규정을 보시게 되면 이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절연 이격거리고 얘는 충전부와 차량 간의 절연 이격거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칭 전압별로 공기절연 이격거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절연 이격거리에서 동적, 정적 모두 25mm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칭 전압은 750V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 되겠습니다. 빙설이 적고 인가가 밀집된 도시에 시설하는 고압 가공전선로 설계에 사용되는 풍압하중은 여기에 인가 밀집된 지역, 인가가 밀집되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병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고온 계절, 저온 계절별로 풍압하중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는 병종이다라고 되어 있죠. 즉 얘가 고온 지역이든 저온 지역이든 상관없이 인가가 많이 있다. 병종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좌 목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는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인가? 즉 옥내, 건물 내에서 최소 전선 굵기는 2.5 제곱밀리미터입니다. 규정에서 좌 목내배선의 전선은 2.5mm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전로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해야 하는 것은 절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지와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을 절연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전로는 다음 이후에는 대지로부터 무조건 절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는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보니까 접지점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접지점들은 뭐예요?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시험용 변압기,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이 기술상 곤란한 것들은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접지점들은 대지로부터 절연 안 해도 되고요. 시험용 변압기, 그리고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조 등 기술상 대지와 절연하는 것이 어려운 것들은 대지와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 보기에서 반드시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기 다림이죠. 전기욕기, 전기로, 전해조 얘네들은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다림이는 대지로부터 절연해줘야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폭연성 분진 또는 화학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의 저하 목내 전기설비는 어느 공사에 의하여야 되는가? 여기서 폭연성 분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지르코늄 등과 같이 불이 붙었을 때 폭발의 우려가 있는 이러한 먼지들을 폭연성 분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이 있는 곳에서는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할 수 있다. 어떤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에 금속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 접지 저항값은 몇 옴 이하여야 하는가? 단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레기다 라고 하는 것은 낙뢰로부터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때 피레기는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느냐? 발변전소의 인입출구,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고압 및 특고압으로 수전하는 수용과 인입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와 만나는 곳, 그리고 접지 저항값은 10옴 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 되겠습니다. 금속 덕트 공사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 금속 덕트 공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은 전선의 단면적은 덕트 내 단면적의 20% 이하여야 됩니다. 이 제어회로용 전선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이어야 되고요.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점은 없어야 되고, 이 덕트는 1.2mm 이상의 두께 철판을 사용해야 되고, 덕트 끝은 막아라. 그리고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이고, 얘가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6m 이하입니다. 금속이기 때문에 접지 공사 해줘야 되겠죠.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덕트의 끝 부분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 기계, 기구, 모선 등을 5개 시설하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구 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해야 된다. 다음 중 시설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전소가 있다라고 볼게요. 이 변전소에 사람이, 즉 취급자 이외에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뭘 하라? 울타리를 시설하라. 울타리.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출입 금지 표시 해줘야 되고요. 그래도 무단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잠금 장치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 다시, 이러한 변전소, 발전소, 개폐소 같은 곳에는 외부의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를 시설하고, 출입구에는 출입 금지 표시를 하며 잠금 장치 해줘야 된다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울타리 담등을 시설할 것, 출입구에는 출입 금지 표시를 할 것, 자물쇠 장치 등을 장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 되겠습니다.